70 넘어서 최고의 상팔자 1위는 이런 겁니다. 70이 넘으면 상팔자라고들 하던데 왜 나는 그게 안 느껴질까요? 자녀들도 다 컸고 직장 걱정도 없고 시간은 넘쳐나는데, 그런데 어딘가 허전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지 않고 이게 행복인지 잘 모르겠는 날들이 있으십니까? 주변에서는 팔자 좋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 팔자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 느낌. 오늘 이 영상은 그 느낌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상팔자 1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4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답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상팔자 1위로 돈이나 건강을 떠올리십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아프지 않고 돈 걱정 없고 그것이 최고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193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8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 연구의 결론이 오늘 영상의 1위입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오늘 저녁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를 먼저 공개합니다. 5위,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는 것. 4위, 원망을 내려놓은 마음의 가벼움. 3위, 나만의 작은 역할이 있는 삶. 2위,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1위는 제목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관계가 있는 삶입니다. 왜 이것이 1위인지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질 겁니다. 2위와 1위는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은 올해 73이십니다. 34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퇴직 교사이십니다. 은퇴를 하면 드디어 내 시간이 생기겠다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첫 한 해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상팔자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텅 빈 느낌이지? 그런데 1년이 지나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이 아주 작은 3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위, 4위, 3위입니다. 상팔자 5위,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는 것. 박순자 어르신이 변하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는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국물을 끓이면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국물을 마실 수 있구나. 감사하다. 소리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아침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냄새가 조금 더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햇살이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뇌과학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노년기에 내는 부정적인 자극보다 긍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걱정과 불안이 뇌를 지배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뇌는 기쁨과 감사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능력.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는 감동. 이것이 노년의 뇌가 가진 특권입니다. 이 능력을 매일 쓰는 사람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느껴지십니까?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오늘.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상팔자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상팔자 4위, 원망을 내려놓은 마음의 가벼움. 박순자 어르신에게는 20년 넘게 서운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색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르신은 그 서운함을 가슴에 품고 2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원망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셨다고 합니다. 심리신체의학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분노와 원망은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 지속적인 몸속 싸움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염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하며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영향 없이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몸이 혼자 그 원망으로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오후 용기를 내어 형제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어르신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잘 지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반갑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정말로요. 20년간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것이 내려간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루가 어르신에게 새로운 아침을 만들어줬습니다. 상팔자 3이 나만의 작은 역할이 있는 삶. 은퇴 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역할의 상실입니다. 34년간 선생님이었던 어르신은 은퇴 후 더 이상 아무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깊은 공허함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역할과 목적의식은 노년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손자 돌보기 그 규모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추씨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 작은 초록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을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뇌가 새로운 자극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성취를 경험할 때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추 한 포기가 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상추를 직접 따서 만든 쌈을 먹을 때 어르신은 처음으로 아침이 기대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역할이 하루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위, 4위, 3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감사, 원망을 내려놓은 나만의 작은 역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위와 1위는 여러분이 정말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이 들면서 더 깊어지는 것들이다. 빅토르 위고. 앞서 5위, 4위, 3위를 통해 평범한 하루, 원망을 내려놓은 나만의 역할이 상팔자의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전보다 가벼워졌고 형제와 연락이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베란다 상추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가 아직 빠진 것 같았어요. 상팔자 2위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자유. 영국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언제인지 조사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74세였습니다.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닌 74세가 가장 행복한 나이였습니다. 왜 74세일까요? 그 나이가 되면 직장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도 끝납니다. 경제적 경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집이 더 크고, 저 사람 자녀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저 사람은 더 건강해 보이고. 그 비교가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도둑이었습니다. 70대의 뇌는 다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보다 긍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질투와 불안이 뇌를 자극했다면 나이 든 뇌는 감사와 공감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삶.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70대가 되어보셔야 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상팔자 이유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은퇴 후 처음으로 혼자 국내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경남 통영이었습니다. 누가 보기 좋으라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함께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나서도 박순자 어르신에게는 뭔가 빠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혼자인 그 자유가 가끔 쓸쓸해졌습니다. 통영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이 풍경을 누군가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위였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상팔자 1위 따뜻한 관계가 있는 삶.
1939년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하버드 2학년 남학생 268명과 보스턴 저소득층 남성 456명의 인생을 처음부터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 인터뷰, 혈액검사, 뇌스캔. 그리고 이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8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 연구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처음에는 연구자들도 돈이 답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거나 명예이거나 좋은 유전자이거나. 그런데 수십 년의 데이터가 전혀 다른 답을 보여줬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50세 때 주변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이 80대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했습니다. 그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슴을 울립니다. 돈이 있어도 외롭게 늙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관계가 따뜻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갔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관계가 전부라는 것을 84년의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고립의 이야기도 충격적입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고립된 사람은 연결된 사람보다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더 짧게 살았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 하루 15개 비와 동일한 건강 피해를 줍니다. 고독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70대의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그 증거입니다. 어르신은 텃밭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시면서 폭지간 텃밭 가꾸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옆자리에 앉은 73세 황모 어르신이 말을 건넸습니다. 상추 잘 심으셨네요. 저는 항상 모가지가 약해서 문제예요. 그 말 한마디에 두 분은 1시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분은 매주 화요일 아침 복지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물을 주고 상추가 자라는 것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가끔 그 상추로 만든 쌈밥을 함께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생기고 나서야 진짜 상팔자가 된 것 같았어요. 통영 여행에서 느꼈던 그 쓸쓸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함께 가자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1의 이유였습니다. 50세 때 관계에 만족한 사람이 80대에 가장 건강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관계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삶의 질은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 로버트 월딩거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 지금까지 상팔자 5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원망을 내려놓음, 나만의 역할, 비교에서의 자유, 따뜻한 관계. 이 5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모두 지금 당장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상팔자는 조건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어떤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을 위해서 오늘 아침 한 가지에 감사하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4일을 위해서 오래된 서운함 하나를 마음속에서 내려놓기로 결심하십시오. 3일을 위해서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역할 하나를 정하십시오. 화분 하나, 동네 산책로 청소 한번, 손자에게 전화 한 통이어도 됩니다. 2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 단 하루만 내 기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1일을 위해서 오래 연락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이 영상을 멈추고 지금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84년 연구가 찾아낸 상팔자의 시작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텃밭 친구 황 어르신과 매주 만나고 계십니다. 베란다 상추는 2계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와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외손자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으셨다고 합니다. 상팔자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 안에 있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은 그 순간 안에 있었습니다. 베란다 상추 한 포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를 받은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상팔자가 될 모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특별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내일의 상팔자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지금 바로 소중한 분께 전화 한 통을 해주십시오. 그분도 그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느냐이다. 에머슨. 오늘 상팔자 5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버드 84년 연구가 찾아낸 1위가 돈도 건강도 아닌 따뜻한 관계였다는 반전. 그 답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상팔자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자녀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소중한 분께 전화 한 통을 먼저 해주십시오. 당신의 그 전화가 누군가의 상팔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